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심플 영의 원리. 오늘은 그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를 보면서 또 영어의 심플함을 느끼고 심플함과 아름다움을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한번 볼까요? She is happy.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she is to be happy.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she seems to be happy. 이거 하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일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이 역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영어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영국 사람들 접촉할 기회가 이분들이 더 많았겠죠, 처음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영어, 그건 일본의 천재들이죠. 일본의 언어 천재들의 눈에 비친 영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이에요. 그분들 눈에는, 자, is가 그 사람들 말로는 that잖아요.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that예요. 이게 그분들 말로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이다. that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that란 말이에요. that. 이게 뭐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is라고 하는 것이 즉 비동사라고 비동사 변화형이죠. 비동사 변화형이 뭐뭐이다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잘 들어맞더라 이런 이야기죠. 참 그분들 눈에 보이면 뭐뭐뭐뭐뭐 데스 뭐뭐뭐 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is하고를 동등하게 본 거죠. 동등하게 본 겁니다. 그래 그분들은 뭐뭐이다 해가지고 뭐뭐가 먼저 나오잖아요. 학생이다. 조카고세이 데스. 그 학생이다 이거잖아요. 일본이다. 니혼 데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이다가 됐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요거는 자기들 말은 앞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건 뭐뭐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충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뭐이다 다음에 보고 온다. 항상 뭐뭐이다 보고 온다. 그 다음에 뭐뭐에 있다. 뭐뭐에 있다. 다음엔 항상 부사하고 온다. 어디에 있다. 그럼 요거는 보호가 되는 거고 요거는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절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렇게 자기들이 배우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본 그 당시 유학파들이 또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뭐뭐 있다. 근데 이게 영어에 대한 참 치명적인 오류였죠. 참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어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영어가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happy 이러면 이거는 처음에 이건 형용사로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얘는 동사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면 분명히 수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니까 동사 아니겠습니까? 동사예요. 근데 이제 기본 동사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준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준동사와 대치가 되는 말이 뭘까요? 기본 동사죠. 준동사 대치가 되는 것이 기본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기본 동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그 나머지에서는 이 준동사가 주로 서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행복하다는 말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행복하다. 동사잖아요. 동사 중에서도 이제 얘가 준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형용사로도 쓰이니까
이제 형용사로도 쓰이는 준동사라 그래서 특별히 형용사 준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는 것은 명사 준동사. 근데 영어는 영어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고정돼서 쓰이는 건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준동사로 쓰이고, 이 준동사가 위치에 따라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게끔 되어 있는 것. 이 간단한 원리. 그러니까 영어의 황금 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황금의 법칙. 처음에 준동사에서 시작해서 명사,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준동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준동사의 원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 be 플러스 happy잖아요. 그럼 이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이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참 준동사의 원형이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체 곡해되고 기형된 문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야말로 영어를 영어답게 말하는 거죠. be happy, 이러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원형이에요. 그럼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is happy라고 그랬잖아요. is happy. 그때 행복했었다 그러면 was happy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서 이런 방면으로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여기 대괄호로, 그럼 이게 원형이잖아요. 그럼 현재 기본형은 뭐라고 그랬죠? 현재 기본형은 do 플러스 be라고 그랬잖아요. do 플러스 be 플러스 happy 이렇게 되죠. 그럼 do가 포함되는 거죠. 그럼 do가 be에 협소가 되면서 be happy가 되는 거죠. 요거는 원형이지만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동사 중에서도 얘는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현재 기본형은 언제 쓴다고요? 관념을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관념을 표현할 때 쓰고, 요거 자 변화형은, 현재 변화형은 사실을 표현할 때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분명하죠?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be happy, 이거는 관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령문이라든가, 자 명령, 기원, 양보, 가정, 그런 게 관념 아니겠습니까? 첫째, 명령문, 행복하거라, 명령문. 자, 기원, 행복하소서. 그 다음에 행복하다면, 가정할 때 쓰죠. 행복하다면, 또 행복하더라도 양보. 요렇게, 주로 요런데, 이제, 관념 표현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be happy 이러면, 이때는 행복하거라, 또 행복하소서, 행복하다면, 행복하더라도 이래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얘를 동사 원형이 명령문에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그릇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법이. 그럼 문법이 필요 없다, 그거 해서 뭐하노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요때 현재 기본형의 B는 do 플러스 B라고 하는 것, 이걸 잘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명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해피가 행복하다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기본적인 말 위에 이제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to be happy 이렇게 되면 보세요. be happy 이거는 동사 원형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형이잖아요. 준동사의 원형이죠. 자, 준동사의 원형에 to가 이렇게 접속이 되니까 이건 부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준동사의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준동사의 부정사. 왜? 준동사가 이렇게 하면은 원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 be가 비동사고 이것이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는 정말 영어가 절름발이가 되고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요 전체가 준동사의 원형이고 플러스 부정사와 결합하면 요거는 to be happy 하면 행복해야 한다. 좀 이상하죠, 문맥에 따라서.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뜻으로는 행복하고자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행복하고자 하다. 행복하고자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는 육관념 중에서, 자, 육관념 중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의도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육감 중에서 6개 중에서 뭐냐 하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to be happy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녀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다가 언제 행복하고자 하냐, 지금 행복하느냐 그러면 자, 현재 시간을 표현하는 자, 비동사의 현재 변형을 넣으면 되죠. She, 그녀는 is to be happ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B고요. 요건 is 플러스 B니까 합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P가 되고, P가 된다는 것은 문장 서술어죠. 문장 서술어 호응하는 것은 문장 주어잖아요. 그럼 요건 S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영어는 이제 그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she wants, 그녀는 원한다. 한번 해볼까요? she want. 그래서 요거는 3인칭 단수의 현재를 말할, 이게 여기 3인칭이잖아요. 그리고 단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동사에는 요 s를 붙인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현재 시간 조동사로 다 쓰거든요. does 플러스 want 동사 원형 이렇잖아요. does 플러스 want가 되는 거예요. 그럼 does 플러스 want가 되니까 얘가 결합하면 want로 이렇게 됩니다. 요 s가 요 does가 요 s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she wants 이러면 그녀는 원하고 있어요. 그건 does want죠. 합해서 이렇게 요걸 분해하면 요렇고요. 합해놓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she wants 자 원하는데 to be happy 자 요거는 행복하고자 하다 이런 뜻이죠. be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자 하다. 그녀는 원하다 P죠. 이건 S 아니겠습니까?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 플러스 단순 서술어죠. 근데 이 단순 서술어는 문장 서술어와 결합해서 결국 문장 서술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 서술어의 하부 기관이 될 수 있어요. 하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문장 서술어의 후행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합해서 문장 서술어가 되기에 독립적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쓰면 그냥 단순 서술어인데 문장 서술어와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 서술어가 되니까 얘는 결국 후행 서술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P 플러스 P1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P 플러스 P1은 결국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원한다. 이때는 이제 의도가 되죠. 왜?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이건 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따라서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목적으로 보였나 봐요. She wants to be happy. 행복한 것을 원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고자 원한다. 요것도 둘 다 서술어지.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볼까요? 그녀는 want 이거 원한다. 요거 하나 하고요. 플러스 그녀는 to be happy 행복하고자 하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이거 두 개 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녀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자, 그녀는 원합니다. 하나 하고 합해지다 보다 보니까 이 공통되는 주어가 공통되고 그 다음 뒤에는 후행 서술어가 자, 순서가 낮은 이 후행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선행 서술어를 갖다가 한정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영어는 그렇습니다. 서술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자, 서술어가 두 개 겹치잖아요. 어느 어든지 그렇잖아요. 플러스 서술어가 있으면 이걸 갖다 선행서술어라 그러고요. 이걸 갖다 후행서술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선행서술어가 있고 후행서술어가 있으면 후행서술어는 선행서술어의 범위를 행위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잖아요. 한정합니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하고자 원하다.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게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죠? 저걸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영어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she seems 자 보입니다.
She seems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does 플러스 seem이죠. does 분리하면 플러스 see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to be happy. 이때는 뭘까요? 이때는 보이는 거니까 이게는 몸 할 것 같다 해가지고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것처럼 보인다. 이때는 의도가 되는 거죠. 이때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관념을 나타내는 부정사는 앞뒤의 문맥으로 봐가지고 앞뒤의 문맥,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요거 문장 수술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 수술의 영향에 따라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에 육관념을 부여하고 번역하는 거하고 육관념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번역하는 거하고는 그 기본적인 그 말의 구조와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추측. 이걸 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뭐일 것 같다. 행복할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할 것 같이 보인다. 이거 역시 이게 이렇게 해서 한정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참 영어 이렇게 보시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S 플러스 P 플러스 P1. 자, 요건 실행서술로 후행서술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S 플러스 P가 된다는 것. 즉, 주어 플러스 서술로. 역시 주어 플러스 서술로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전문사 한번 봐요. 자, 준동사 이전문사 해피란 말이에요. 자, 해피가 이 준동사란 말이에요. 준동사의 이전문사는 bene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bean 이거는 지속분사로만 쓰인다고 그랬잖아. 이전문사인데 준동사 앞에 보이는 be는 뭐냐고요? 지속분사로만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속분사로만 쓰이느냐 하면, 자, 옛날에 행복했는데, 그죠? 행복했는데, 옛날에 행복했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이전문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때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남아있는 거죠. 한때 행복했고 지금 결과가 남아있다 그러면, 즉, 이거는 그냥 해피 아니겠습니까? 그냥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전문사로 쓰이면 이거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동사의 be는 항상 지속분사로만 쓰이는 거죠. 지속분사.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지속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됐으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종료 시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점. 종료 시점이 나와야 돼요. 왜냐? 지속분사는 항상 기간행위만을 표현하거든요. 항상 기간행위만을 표현하니까 기간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종료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종료 시점. 그 종료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have 동사잖아요. 자, have 동사는 조동사가 될 때도 있고 또 일반 동사로, 기본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쓰이는 거죠. 왜? 냐 하면 얘는 이 가지다는 뜻이 전혀 없고, 가지다는 뜻을 가지려면 기본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다는 뜻이 전혀 없고 단지 종료 시점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기간행위의 기간을 가진 행위죠. 기간행위의 종료 시점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얘는 이따금씩은 기본 동사로 쓰이고 이따금씩은 조동사로 쓰입니다. 좀 특별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have를 하면 지금까지, 종료 시점이 지금을, 현재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had를 쓰면 그때까지,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have를 쓰면 지금까지 뭐뭐 했다, 그때까지 뭐뭐 했다. 그럼 기간행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죠. 경험, 그때까지 뭐뭐 한 적이 있다. 또 결국 뭐뭐 해버렸다. 그다음에 계속 뭐뭐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앞뒤의 문장 스스로라든지 다른 어떤 부사라든지 다른 준동사에 의해서 그 의미가 자동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been happy 이러면, been happy 하면 이거는 경험으로 볼 수도 있죠. 한때 행복했었다. 그럼 한때라는 말 once라든가 이런 거, once, 한때 이런 뜻이죠. 이런 부사가 들어가면 이건 경험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때 행복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이건 일반적으로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계속이에요. 그럼 계속 행복해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는 been happy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요까지 합해가지고 이거는 자 형용사 준동사의 지속 분사예요. 형용사 준동사의 지속 분사잖아요. 지속 분사예요. 그럼 지속 분사의 종점, 그러니까 종이점을 표현하는 have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속 분사에서 지속 동사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지속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지속 동사가 여기까지 하면 지속 분사인데 요 합해 놓으면 이제 지속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지금까지 행복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뜻이 정해지고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은 이 뜻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지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영어가 참 단단하고 논리적이 되는데 이거를 마치 동사로 보고 이걸 보어로 보면 그때부터는 앞뒤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야 될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까? 이때까지 까다롭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탁 놔버리시고 이게 준동사고 준동사가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정해진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준동사의 지속분사를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만 머리를 써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그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해 왔다, 잘못 생각해 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 문구에서 그 준동사의 개념을 눈치를 채면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문구에서만 풀리면 모든 문구에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영어가 너무나 쉬워져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웃으면서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자,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한번 심플 영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논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즐거운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